네, 반갑습니다. 8월 17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살짝 내려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뭐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근데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좀 석연찮은 구석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정 나오는 거 맞아? 라는 느낌이 좀 드는 상황인데요. 자, 어쨌든 단기 조정이 내릴 수 있다라면 어디까지 내릴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지금이 왜 조정 같지 않은 조정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알아볼 건데, 자, 이제 그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마감 무렵에서 또다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전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막판 들어가면서 막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확 매수로 전환이 되는데, 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게 된다면 지수가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다 말씀드렸죠. 왜냐면 대형주 쪽으로 포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상황들인데, 자,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 그런데 지수는 내렸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약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은근하게 깔아뭉개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을 하방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일단 남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일단은 2516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 저가는 2512포인트, 뭐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2500포인트 위쪽에서 놀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장중에 저점을 한번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결국에는 잡아내지 못했고요. 그리고 오후 늦지막히 한 2시 한 50분 돼가지고 갑자기 뭐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을 뻔 하긴 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용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건 비슷하게 마무리된 것 같고요. 흐름만 본다면 내려갔다가 바닥 잡아내고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일은 반등하는 게 맞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또 석연찮은 그런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주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조정을 만들려면 이제 지지선에 걸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5일선 지지선에 딱 걸쳐졌어요. 즉 5일선 위쪽으로 들어간 거죠. 즉 결과적으로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5일선 이탈하지 않았으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일 당장이라도 양봉이 나온다라면 또 이게 모양 자체가 애매해지는 거죠. 즉 조정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야. 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양봉이 나온다면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래쪽 지지선이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많이 밀릴 만한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라든지 또는 살짝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거, 또는 이렇게 압박감을 좀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또 하게 되는 부분들이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옆으로 그냥 서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갈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일단은 조정을 받아주고는 있는데, 조정 같지 않은 조정, 그 다음에 이 조정이 또 끝나게 되면은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준비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연기금이 아침에 매수하고 있다가 쭉 밀려나면서 무려 지 혼자 950억을 팔아먹었어요. 연기금들은 뭐 바랄 것도 없지만은 좀 너무한다 싶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쪽에서 금융투자가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670억, 장중에는 1500억까지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툭 떨궈지면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외국인한테 넘어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죠? 네, 언제 봤죠? 바로 어제 봤잖아요. 어제 봤잖아요. 자, 자꾸 물량을 외국인한테 넘겨. 네, 외국인, 네가 받아갈래? 오케이, 내가 받아갈게. 자, 이런 식의 느낌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예, 얘네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지수가 더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왜 물량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더 밀릴 일이 없어 라는 부분들이고, 저가 쪽으로 끌려 내려왔을 때 싸게 지금 티 안 나게 사들이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금융투자는요, 단기적으로 올라간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뭐 좋잖아요. 네, 그렇게 던지는 물량을 외국인들은 받아서 차곡차곡 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보시면 되겠죠. 이게 뭐 종목별로 움직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 금융투자에서 팔아먹은 종목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외국인 산 종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저희 대부분 다 내렸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하나가 플러스 명맥을 살짝 지키는 모습이었고요. 뭐 근데 삼성전자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밀렸다면 지수가 1.5% 이상 하락했을 건데 이 부분들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누가요? 네,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원하지 않았다. 자, 근데 오늘 많이 빠진 종목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빠졌고요.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축소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여기서 한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북미 시장에 대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현대차나 기아가 상당히 좀 코너에 몰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거기다 공장을 지으면 되긴 돼요. 그러면 상관없죠. 상관이 없는데 과연 쉬운 일이겠는가라는 판단이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자동차 업황은 일단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럽다라고는 할 수가 있겠지만 뭐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일단 뭐 거기서만 파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현대차 또는 자동차 부품주들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시면 거의 대부분이 편안하죠. SK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그런 거 외에는 뭐 특이사항이 없이 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단기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이제 내일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일 만약에 16만원대 아래쪽에서 계속 논다 이렇게 된다면 매도를 단기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번 반등이 그렇게 생겼네요. 자, 코스닥 쪽도 한번 넘어가 보죠. 코스닥 쪽은 LNF 혼자서 지금 이것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에 대한 법안 때문에 반등을 하게 된 거고요. 25만 6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들은 다 박살이죠. 만약에 이 LNF까지도 떨어졌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마이너스였다 그러면은 코스닥은 아마 1.5% 이상은 하락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쭉쭉 엔터주도 내려가고 뭐 다 그냥 안 좋게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넥스게임즈 하나 살짝 반등 나온 거 있고요. 뭐 특이사항 없죠? 계속 밀리는 즉 상위권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의 모습들이 전부 다 10% 둥둥하게 질려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도까지 이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수가 더 많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상승 종목들 살펴볼게요. 네, 엔지캠 생명과학 미투원 상한가 들어가 버렸네요. 네. 폴라리스, 우노 이런 종목들 미투젠도 같이 보시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같이 올라갔네요. 어버반도체 20%대 그 다음에 고려산업 뭐 이런 종목들 삼성공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해줬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미톤이나 미투젠 이런 종목들은 제가 종목 진단에서 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잘 참고하셨다라면 뭐 괜찮았을 것도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이런 패턴들이 조금 잘 나가는 모습이 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하락률 상위 종목을 보시면 알파홀딩스 하한가네요. 비보존 헬스케어 하한가 이런 것들은 참 안타깝네요. 그죠? 그 다음에 생중텔레콤도 거의 하한가나 마찬가지고요. BC월드제약 그리고 비플라이소프트 이런 종목들 비덴트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도 또 빠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은 또 그렇게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 근데 종목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북적북적 했어도 종목들이거나 많이 올랐다가 타이밍이 좀 밀리는 종목들이거나 그런 쪽에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자체가 뭐 크게 시장의 트렌드를 형성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매매 동향을 보시면 조금 이제 이상한 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연기금은 이제 팔아먹었으니까 빼버리고요. 기관 총계를 살펴 들어가시면 기아 매도 있었고 현대차 매도 있었고요. SDS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LG전자, SK이노베이션, LNF 등등등이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럼 외국인들이 만약에 기아, 현대차 이런 것들을 샀을까 팔았을까 아니면 삼성전자를 샀을까 팠을까 팔았을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또 한 가지 금융투자 물량을 외국인이 받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걸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리고 쭉 보면 현대차, LNF 이런 것들을 순매도로 지금 덜어냈다는 얘기죠. 근데 금융투자 쪽 보시면 매수가 우위에 들어가 있어요. 매도는 ETF 제외하고 나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물량을 가지고서 시장을 많이 압박한 그런 효과를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 넘어가 볼게요. 뭘 샀을까요? LNF. 아까 기관이 팔아먹은 것 중에 LNF가 여기 같이 샀네요. 금융투자.
금융투자가 팔아먹은 것을 물량을 좀 받은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기아나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같이 팔아먹는 모습이긴 한데 현대차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네요. 근데 현대차 여기 있나? 우선주는 있었는데 그냥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쪽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 현대 모비스 이런 종목들 매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특이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물량적인 부분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티나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정황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LNF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외국인들의 수배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급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대형주 쪽에 많이 건드리지 않고 있다. 지금 외국인들 삼성전자 매도가 있어요. 금융투자도 삼성전자 매수가 있죠. 서로 이렇게 물량 바꾸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네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는데 물량이 작죠. 네. 물량이 작다라는 거. 그러면 적게 팔고 많이 사는 거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또 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관여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네. 일단은 지난번에 7월 초, 6월 말부터 매집을 해놓은 거 그대로 놔두고, 향후 흐름이 바뀌게 된다면, 내가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조금씩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만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하락은 그렇게까지 겁먹을 만한 정도의 유력적인 규모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그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판단합니다. 내리게 된다면 아래쪽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지가 안만 내려봤자 1.5% 정도 하락 포인트가 있어요. 이 리스크고요. 위쪽으로 열고 보면은 2,700포인트까지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거의 8% 넘는 그런 상승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1.5%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8%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괜찮은 조정이다. 근데 그냥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정이 내려오면 주식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오히려 추세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쨌건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뭐 특별하게 걱정스러워서 잠을 못 주무실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편안하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이제 주말로 넘어가는 그 입구에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일 새벽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그 영향을 내일 그대로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망만 사셔도 괜찮고요. 뭐 원하는 종목이 있으면 조금씩 사셔도 괜찮은데 일단은 중요한 포지션들은 내일 흐름에서 또 나타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내일 걱정하는 거 아시죠? 지금 이 순간은 푹 쉬시면서 마무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